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제가 지난 동영상은, 그저께죠. 월요일 날 동영상 올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균형 잡기 시 정상들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드려 봅니다. 물론, 저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균형 잡기 시에 나타난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왼쪽 라인이죠. 왼쪽 다리가 아직 언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왼손도 아직 왼팔 운동이 아직 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왼쪽 다리가 좀 중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라면 중량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는 게 유리할 거고요. 또 왼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움직여줘야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옆구리, 왼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인데, 오른손잡이들은 아마 다수가 왼쪽 옆구리가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 오른쪽 옆구리가 약할 수도 있는데, 왼쪽 옆구리가 더 약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라는 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어서 제가 확정을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든 물론 오바에 걸리고 왼쪽 비대칭이 되셨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금씩 내려오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종양을 좀 빼주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 저 포함해서 우리들의 현재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안다라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오른쪽 비대칭 언더 상황에 있는가, 오른쪽이 더 센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균형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균형점 근처인데 약간 오른쪽이냐, 균형점이냐, 약간 왼쪽이냐, 균형점 근처인데, 아니다, 너 이제 오버가 됐다, 먹혔다. 왼쪽 라인 전체가 먹혔다. 이걸 오버라고 해요. 라인 전체가 먹혔다. 오버. 이제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대처 방법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대처 방법들은 다 이제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오버가 됐다. 언더가 됐다. 근데 언더가 된지 몰라. 오버가 됐는데 오버가 된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실력적으로 좀 실력이 올라와서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고 파악이 힘들다, 애매하다, 이렇게 되면 좀 기도도 좀 해보시고, 기도도 좀 해보시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이래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최근에 균형 잡기에 대해서 좀 초집중하면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저는 지금 거의 균형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오버가 살짝 먹히기도 했다가 또 살짝 언더가 되기도 했다가 이런데, 약간 특이점은 오버가 되는 거는 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냥 오버 상황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고, 제가 전에 좌우 비대칭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좀 커져간다, 폭이 좀 커져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냥 좌우가 다 커져간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 오늘 이렇게 느끼기에는 먹히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스펙트럼이 커져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오른비의 상황이 좀 이 간격이 스펙트럼이 커져간다 하는 거야. 균형점 스펙트럼이 커져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균형점에. 그러니까 균형점이라는 건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균형점이라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그 간격이 넓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왼비 그러니까 오버 상황이나 왼쪽 라인 전체 먹힘 현상은 이거 컨디션 좀 떨어져요.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먹혔구나. 아,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빨리 들어오고, 막 중량이 있으면 중량을 조금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오고. 근데 이 언더 상황, 그러니까 오른비 상황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더는 언더인데 컨디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컨디션이 안 떨어지니까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언더인데도 언더인지 모르고 계속 언더로 갈 수 있어요. 왜? 컨디션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요즘 최근에 어제도 조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약간 언더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컨디션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걸어보니까 약간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이 약간 빠지고, 또 왼발 뒤꿈치에도 힘이 살짝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저의 기준이죠. 저는 왼발이 앞발이니까 뭔가 왼팔도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왼팔 운동이 필요한 그런 느낌이 생겼으니까, 아, 이거 언더 맞는데 왜 컨디션이 전혀 안 떨어지지? 떨어질 기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약간 뭐 계속 있으면 어차피 이제 왼쪽 라인이 처지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문제가 생기긴 생기겠죠. 오른비가 되면 제일 서서히 오른비가 되더라도요, 서서히 오른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른비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오른쪽 폐가 터져 버리면서, 떨어져 버리면서 창자 속의 가스 이동이 단절되어 버리죠. 오른쪽 윗배 쪽에 대장이나 소장 이쪽이 폐가 처지면서 창자를 이렇게 잘라 먹어 버리니까, 눌러 버리니까 가스 이동이 안 일어나 버리면 사람이 컨디션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 떨어지기, 진짜 창자가 반 정도 눌릴 때까지도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희한하게. 창자가 반 정도 찌그러질 때까지 못 느껴요. 근데 창자가 완전히 쿡 이렇게 가스 이동이 완전히 거의 뭐 한 5분의 4 정도 찌그러져 버리면, 그때서야 이제 뭔가 이거 이상한데, 뭔가 창자가 막 짜부러들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가스 부족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창자가 가스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창자가 막 이상하다고 해서 가스 부족 아니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균형이 맞을 때 창자가 막 움직일 때도 뭔가 창자가 막 꾸물꾸물꾸물꾸물 움직이는데, 그거 잘못하면 가스 부족인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일 때는 창자가 잘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오른쪽 비대칭이 심해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다 보면 컨디션을 몰라요. 계속 모르더라고요. 오른쪽 배가 처지고 나서야 아차 이래 돼요. 이래 되고. 그래, 하여튼 자, 여러분, 자, 이런 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산등성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판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이 하루하루, 그게 최근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점점 더 명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명확해져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걸 명확해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편안해진다는 거거든요. 대처가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좌우비대칭에 대한 대처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대신 이제 좌우비대칭보다는 이제 전신 운동 위주로, 이게 혈액 순환 위주로만 자꾸 신경을 써주고, 또 근력 운동이나 하든
전체적인 몸의 혈액순환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것만 자꾸 이제 관심을,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되죠. 좌우비대칭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우리한테 엄청난 큰 숙제입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하여튼 균형 잡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물론 저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언더에 있는 상황, 왼쪽 라인이 부족한 상황, 운동도도 필요하고 중량도도 필요한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느끼다 보면, 언더인 상황 어떻게 느낍니까? 언더인 상황,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조금 전에. 그죠?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야만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뒤뚱뒤뚱 걸어야만 테스트가 가능한데, 뒤뚱뒤뚱 걷는다는 거는 이 상체의 체중을 한쪽 발바닥 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체중이, 몸 전체 체중이 왼쪽 발바닥 이동 갔다가 오른쪽 발바닥으로 이동 갔다가 왼쪽, 그러니까 짝발로 쓴다라는 겁니다. 왼발로 썼다가 오른발로 썼다가 왼발로 썼다가 완전히 체중이 이동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왠가 하면 오른손잡이를 오래 살다 보면요, 오른쪽 라인 위주로 모든 행동이 시작이 돼요. 물건을 잡을 때도 오른발에 힘주고 오른손을 들고, 뭐 밀거나 당기기 할 때도 오른발에 힘주고 오른팔로 밀고, 오른발에 힘주고 오른팔로 당기고, 이러다 보면요, 오른쪽 라인에 눈에 보이지 않은 혈액의 기둥이 생겨요. 기둥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걷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기둥을 깨뜨리려면 이제 기둥을 약하게 해야 되겠죠. 약하게도 해야 되지만은 점점 왼쪽 기둥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왼발에도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중 이동을 하다 보면 오른발 왼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오른발 쪽으로는 힘이 확 실리는데 왼발 쪽으로는 뭔가 힘이 실리는 것도 아니고 안 실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든다.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게 혈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왼쪽 라인, 왼쪽 다리가 피가 부족한 게 맞거든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5g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앞발, 뒷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더냐, 오바냐 이걸 형성을 시키거든요. 저는 오른발이 원래 뒷발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왼발이 뒤로 나가는 상황이 이게 오바 상황이 돼요. 먹힘 상황. 왼쪽 비대칭 상황이 돼요. 저희 안에는 왼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발이 뒤로 오면 이게 오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팔은 또 왼팔을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제가 이제 그게 저와 저희 아내의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오른발 뒤꿈치가 원래 힘이 더 좋아요. 왼발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데 뒤꿈치를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가 오른발 뒤꿈치보다 힘이 더 잘 들어온다. 걸을 때. 발바닥을 지면에 닿을 때. 왼발 뒤꿈치가 오른발 뒤꿈치보다 더 힘이, 체중도 더 잘 실리고, 체중이 더 잘 실리고, 왼발 뒤꿈치에 힘이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다. 오른발은 뭔가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게 이건 오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언더 상황일 때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 뒤꿈치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왼발은 앞꿈치가 오히려 힘이 더 센 거예요. 뒤꿈치가 약한 거예요. 언더 상황일 때는 이렇게 걸어보면 왼발 뒤꿈치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언더 상황일 때는. 또 이게 축지법으로 이렇게 건다 그랬잖아요. 뒤꿈치를 당기면서
뒤꿈치를 당겨도 발바닥 전체를 뒤로 당기는 건데, 근데 뒤꿈치를 약간 더 신경을 쓰면서 당겨보면, 체중 이동하면서 이렇게 당겨보면, 오버할 때는 왼발 뒤꿈치 쪽으로 힘이 휙 들어와요. 오른발 뒤꿈치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오버구나 언더구나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발 뒷발 상태로 있으면 그 언더고, 앞발 뒷발이 바뀌면 오버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도 보고, 요게 하나고,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많다 더 적다 이것도 오버 언더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리 쪽은 오버 상황은 피가 더 많고 다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바뀌었을 때 이걸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경계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는 바뀌었는데 왼쪽 중량을 너무 급하게 빼갖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미세하지만 그걸 느껴봤거든요. 제가 그저께 40g 한번 내려왔다가 약간 이거 오버는 오버인데 뭔가 피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5g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45g. 지금은 왼발 45g, 왼쪽 옆구리 45g, 왼손 180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100g. 오른쪽 발등에 엄지발가락 쪽에 10g 맛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언더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언더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되면 오른쪽 폐가 자꾸 쳐져 버리면, 오른쪽 폐가 쳐지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간이 있거든요. 횡격막, 간 있고 또 횡격막 있고, 그죠? 이제 횡격막 밑에 간이 있죠. 횡격막은 폐를 받치고 있고, 횡격막 밑에 간이 있고, 간 밑에 이제 소장과 대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눌러버리면 가스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면 가스 흐름이 끊어지면 컨디션이 막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는데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오름비가 심해지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방치해 주다 보면 이게 대장 쪽으로 가스가 계속 넘어가요. 왜? 연결이 끊어지니까 대장의 힘이 더 세니까 대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 다시 보충하고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 끌어오면 되죠. 뭐 누워서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근데 이제 오른비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면 오른쪽 폐가 쳐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쳐졌다라고 확인이 되면 보충하면서 끌고 오면 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누워 있으면 되는 건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비라고 확인이 되면, 자, 왼쪽 다리에도 힘이 없고, 또 뭐 하여튼 뒤꿈치를 확인하든 앞꿈치를 확인하든 방향성이, 그죠? 자, 저는 왼발 뒤꿈치에 힘이 오면 오바라 그러고, 저희 아내는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오면 또 오바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오른발이 뒤꿈치에 힘이 오고 왼발이 앞꿈치에 힘이 가면 제 아내는 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발가락에, 왼발 발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고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잘 들어가면 오바가 되고, 저는 왼발 뒤꿈치와 오른발 발가락 쪽에 힘이 잘 들어가면 오바가 되는 겁니다. 왼팔도 오바가 돼요. 근데 오바가 되는 상황에서 왼팔을 아래로 당기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옆으로 밀고 당기고 뒤로 당기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오른비 왼비 상황은 겨드랑이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꾸 들고, 어제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제가 거의 균형이 맞았거든요. 그래 혹시나 싶어서 그냥 세수할 때, 샤워할 때 왼발에 힘을 조금 더 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샤워할 때는 이제 모래짐을 다 벗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왼발에 힘을 조금 더 주고 했는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바닥이 좀 타일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물때가 생겨서 좀 미끈미끈하고 또 색깔도 약간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왼손에다가 소를, 이렇게 막대 소를 쥐고 이렇게 바닥을
이게 허리를 숙여서 막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손을 쥐고 바닥을 누르면 겨드랑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걸레질을 하면 겨드랑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왼비 상황일 때는 왼손으로 걸레질을 해버리면 왼비가 더 세져요. 알고는 계세요. 이것도 제가 막 특별히 말은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응용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왼비 상황에서 왼손으로 누르는 작업을 해버리면 걸레질을 한다든가 저처럼 이렇게 바닥에 솔질을 꾹 누르면서 솔질을 했거든요. 왜 바닥을 때를 벗겨야 되니까, 때를 벗겨야 되니까 누르면서 하다 보면 진짜 많이 안 했어요.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했나? 뭐 조금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50번 정도 했습니다. 촥촥촥촥촥촥 하면서 이렇게 비눗물 좀 뿌려놓고 막 이러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깨끗해지는데 한 50번 하고 탁 일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왼쪽으로 쫙 끓이면서 기둥이 형성되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뭔가 왼쪽 라인 전체가 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오버하고 왼팔까지도 오버가 들어가면 이게 왼쪽 비대칭이 순간적으로 형성이 팍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 여러 번 느껴봤습니다. 최근에도 자꾸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겨드랑이 운동이 이게 유의미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제가 지금 겨드랑이 운동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죠. 저희 겨드랑이 운동 뭐 한 두 달, 석 달 가까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근데 저희 안에는 팽창이 있는 바람에 많이는 못했다. 그죠? 팽창이 있는 사람들은 왼팔 운동을 자꾸 겨드랑이 운동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다리 조작을 하든 다시 오른팔 운동을 해주든 그렇게 해서 약간 후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팔은 후퇴라고 다리는 오히려 전진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바짝 긴장이 되는데 이제 씻고 나면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야 되기 직전에 왼비에 탁 걸려들면 이게 풀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면 모래주머니를 확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거 또 골치 아프게 됐다, 이거. 그러니까 왼비가 이렇게 확 잡히고 나니까 뭔가 오른쪽 폐가 휙휙 들리려고 하고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무릎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시큰시큰하면서 이렇게 저는 세수대야를 이렇게 바닥에 받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세수대 받침대 위에다가 세수대를 올려놓고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칭이 좌우 비대칭이 안 맞을 때는 유난히 그날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또 세수대를 쥐고 벌떡벌떡 세수대를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팍 뛰고 나면 허리가 좀 덜 아프거든요. 이거 씻을 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씻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위에서 꽉 누르면서 꽉 이렇게 띄워주면 한 20번 정도 띄워주면 확실히 허리가 덜 아파져요. 잠깐이만. 또 누우면 또 허리를 굽히면 또 아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근데 아픈데도 억지로 참고 계속 하다가는 디스크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터지는 수가 있다가 디스크 터지든가 척추 밖으로 밀려 나가든가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이니까 허리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허리를 펴고 좀 쉬기도 하고 또 머리 감고 막 세수하고 계속 저는 샤워할 때 서서 하면 귀에 자꾸 물이 들어가고 머리가 좀 길어가면서 귀에 자꾸 물이 들어가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합니다. 귀에 물 들어간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귀에 하여튼 중이염 이런 걸 좀 달고 살았거든요. 축농증, 중이염 이런 걸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 한번 하고 나면 중이염 걸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어릴 때 누가 알려줍니까? 친구들은 멀쩡한데 친구들은 막 침을 막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겠고 하여튼 수영 한번 하고 오면 중이염 걸렸습니다. 그래 아파도 안 아픈 척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 하여튼 저 귀에 물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처럼 뭐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허리 아프면 그렇게 좀 띄워주시라고. 그게
왼비가 심하든가 오른비일 때는 모르는데 왼비가 심할 때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이게 이 왼쪽으로 뭔가 기둥이 생기니까 오른쪽은 좀 비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척추를 잘 못 잡아주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왼비일 때 허리가 아팠습니다. 물론 오른비일 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오른비일 때는 대장이 힘이 너무 세져 갖고 대장이 척추를 이렇게 조금씩 누르는 형태가 자꾸 되면 그것도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보충을 하고 나면 또 허리가 안 아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자, 균형점일 때는 균형이 맞으니까 잘 모를 가능성이 높죠. 오른비인지 왼비인지 다리도 해보면 비슷하게 맞고, 또 오른비일 때 특징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울을 안 보고 느낌으로 약간 파악이 돼요. 오른비일 때는 오른쪽 어깨가 좀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시각적으로 처지는 것도 처지는 거지만은 그냥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의 눈으로 이렇게 느껴보면 아, 오른쪽 어깨가 처지고 있구나. 뭔가 오른쪽 어깨 처지니까 왼쪽 어깨는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팔을 밑으로 당겨 내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오른비일 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한번 느껴보세요. 참고로. 저하고 정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오른비일 때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